안녕하세요, 드레입니다. 제가 라이젠 모바일 CPU들을 다루면서 저전력 고성능 CPU의 내장 그래픽을 활용하는 노트북을 써보고 싶었는데 HP의 지원으로 엘리트북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P. 외근이 많은 직업이나 중소기업, 스타트업 종사자와 같이 엘리트북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직업군에 추천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떤 기능들이 있고 성능은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렛츠 기릿! 과거 HP 노트북, 그 중에서도 업무용으로 나온 제품들은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디자인 이론에 굉장히 충실했었죠. 딱 봐도 지금 엘리트북 845G9 역시 그 이론을 계승하고 있고요. 알루미늄 재질을 활용한 것도 마음에 들었고요. 이렇게요. 디자인을 먼저 확인해 보자면 무엇보다 HP 프리미엄 로고가 수년 전부터 반영이 된 라인업이거든요. 이 로고 하나로 이미지가 180도 바뀌게 되는데 깔끔한 디자인과 맞물린 프리미엄 로고는 쓰는 사람을 더욱 영리하게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게를 줄이기 위해 포트 구성도 간소한 제품들이 많은데 필요한 거는 전부 갖추고 있습니다. 듀얼 모니터 설정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PD 충전도 타입C 포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구성에서 크게 아쉽다고 할 만한 거는 없지만 업무용 노트북이잖아요. SD카드 슬롯이 하나가 더 있었으면 완벽한 포트 구성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2016년도쯤이었나? 오버워치를 하다가 랜섬웨어에 걸린 적이 있어요. 이제 친구랑 오버워치 경쟁전을 하다가 갑자기 렉이 엄청나게 걸려서 게임을 종료를 하고 제가 이것저것 확인을 해보니까 난리가 난 거죠. 굉장히 그 짧은 시간에 저장 장치에 있는 모든 파일들이 잠긴 건데요. 최근에는 일반인들이 체감하지 못할 정도의 감염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대놓고 걸렸어? 돈 줘! 풀어줄게! 이런 게 아니라 좀비 컴퓨터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아무튼 이 보안 솔루션, 보안을 위한 소프트웨어들은 쉽게 생각하면 보험 같은 역할이에요. 평소에는 정말 문제 없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이 있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보안 프로그램 하나만 설치를 해뒀다면 쉽게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HP에서는 이런 경우를 애초에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웹서핑을 한다면 HP 슈어 런을 통해서 브라우저를 감시하게 되고요. 머레어나 랜섬웨어를 감지하는 HP 슈어 센스도 윈도우 OS에서 언제나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에 진입을 해야만 보안이 되느냐? 아니죠. 전원을 누르는 순간부터 이미 보안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게 되고요. 굳이 여기까지?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었어요. 바이오스 버전이 낮아서 업데이트도 해줬는데 여기에서도 HP 보안 솔루션이 작동을 하더라고요. 침입자가 똑똑 졌습니다. 문 좀 따고 들어갈게요.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진 않잖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고안이 된 거죠.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를 등한시했던 게 가격적인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자본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구매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HP 기업용 노트북은 보안 솔루션이 제품 구매를 함과 동시에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노트북을 구매하면 망가질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가 있고요. 하드웨어 보안이라고 할 수 있는 웹캠 커버, 지문 인식, 윈도우 헬로우, 이제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3종 세트 이런 거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협업 관련해서도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 카메라가 너무 깔끔하게 나와서 오히려 싫어하실 분들이 많을 것도 같고요. 주변 잡음을 제거해주는 AI 노이즈 기능을 통해서 깔끔한 음성으로 온라인 회의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마이크 잡음 감소 AI 기능을 끈 상태입니다. 끈 상태예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마이크 잡음 감소 AI 기능을 켠 상태입니다. 켠 상태예요. 최근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되는 분위기라서 재택근무를 다시 논의하는 기업들도 많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최적의 업무를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중요성, 굳이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제가 HP 노트북들을 설명하면은 보안의 진심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보안이나 편의성을 위해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이렇게나 많거든요. 그만큼 HP가 비즈니스 환경에서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직접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다면은 보안 관련 기능만 좋으면 끝일까요? 실제로는 성능이 뒷받침되어야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죠. 1단비 군사 등급 테스트에서 타사의 경우 보통 7개에서 8개 항목만 통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HP 엘리트북 845 G9 제품은 낙하 테스트를 포함한 19개 항목을 통과했다고 해요. 튼튼하단 얘기일 거고요. 라이젠 7 프로 6850HS의 성능은 정말 훌륭합니다. 과거 라이젠 모바일 CPU의 아쉬운 점인 싱글코어 성능이 향상이 되었고요. 그렇다고 4000번대, 5000번대 모바일 라이젠이 아쉬운 성능도 아니죠. CPU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영상 감상, 웹서핑, 문서 작업에 얼만큼 최적화가 되어 있는지를 굳이 테스트할 필요는 없습니다. 3D마크 타임스파이와 파이어스트라이크를 확인해 봐도 업무용으로 쓰기에는 차고 넘치는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게임 좋아하니까 간단하게 오버워치 한 판 해봤는데요. FHD의 낮음 옵션, 렌더링 스케일 100%로 설정을 해두면 60프레임 전으로 측정이 되거든요. 렌더링 스케일 100%의 싱글 채널인 거를 감안하면 나름 나쁘지 않게 측정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스크탑으로 환산해 본다면 GT 1030, 라이젠 5 5600X 요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다만 염두해야 할 부분이 듀얼 채널로 맞춰진 램이 아니라는 점, 또한 발열 해소를 최우선으로 염두에 둔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성능을 끌어올릴수록 프로세서 온도도 높아지는데요. 시대벤치를 1회 테스트한 온도를 측정해 보면 평균 온도는 70도 중후반이고요. 최고 온도는 90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성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상황에서는 다소 불리한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습니다. 목적에 맞는 사용 환경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디스플레이도 무난합니다. 실측을 하면요, sRGB 99%, P3 82%의 실제 측정값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용 영역에서 전혀 무리가 없는 수준이고요. 색상 정확도도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건데 이 정도면은 상당히 수준급입니다. 화면 밝기도 최대 370니트가 조금 넘거든요. 측정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활용 영역, 범위를 살펴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180도 힌지, IPS 패널을 사용해서 좌우 시야각도 괜찮고요. HP 엘리트북의 타겟층을 생각을 한다면 아쉬움이 있을까? 좀 요런 물음이 드는 디스플레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배터리는 아쉬웠습니다. 35W 저전력 버전의 6850HS를 사용했다고는 하지만 이 용량의 한계로 인한 아쉬움은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만약 4셀 70W 수준의 배터리가 탑재가 됐다고 하면은 정말로 괴물 노트북이라고 불려도 이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댑터의 크기와 무게, 충전 속도는 만족을 했고요. 이제는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 내부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우선 램 슬롯 2개가 있어서 듀얼 채널이 가능하고요. 기본 구성은 DDR5 16GB 단일 램 구성이에요. 추후 확장을 고려해서 이렇게 구성이 된 것 같고요. M.2 슬롯은 1개가 있지만 기본 용량이 512GB라서 목적을 생각해 본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쿨링 시스템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항상 최고의 성능을 발휘를 해야 되는 노트북은 아니거든요. 게이밍 노트북 이런 쪽과는 결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크기를 줄이고 무게를 덜고 그러면서도 오래 사용하는 데는 아쉬움이 없어야 하고 이쪽으로 설계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HP 엘리트북 845G9 R7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업무를 위한 노트북이니 저전력 고성능 CPU인 라이젠 7 프로 6850HS가 사용되어야 하는 노트북에 제대로 들어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디스플레이 성능도 크게 나무랄 데가 없었고요. 14형 16대 10BU를 채택해서 답답한 느낌도 들지 않았습니다. 무게도 1.5kg 수준이기 때문에 들고 다닐 때 부담을 덜 느낄 수가 있고요. 옵션을 더 추가할 필요가 없이 제가 테스트한 사양만으로도 바로 업무에 투입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원을 누르는 순간부터 보안을 위한 노트북이 되기 때문에 보안에 비용과 인력을 투자하는데 고민이 있었던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라면 매우 만족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트랙패드의 크기도 매우 적당했고요. 키보드 타건감도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장시간 타건을 해도 무리가 가지 않을 만한 적당한 깊이, 타건 소리 이런 것들을 들려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HP 프리미엄 로고를 사용한 것만으로도 이 신형 느낌이 납니다. 예, 혹여나 기존 동그라미 로고면 어쩌나 했는데 기호였어요. 15형의 디스플레이 크기, 13형의 휴대성, 이 사이에서 적절히 타협을 한 게 14형 노트북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밸런스죠. 이 밸런스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에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품들이 그렇듯이 좋은 부분들이 있으면 반대로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HP 하드웨어 보안 기능 중에서 슈어뷰를 가장 좋아합니다. 시야각이 좁아져서 호불호가 갈리기는 하지만 외부에서 작업을 할 때 옆에서 누가 내 작업을 슬쩍슬쩍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조금 기분이 그렇거든요. 그럴 경우로 애초에 차단을 하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이 기능은 옵션을 통해서 구매를 하거나 HP 상위 라인업으로 가야 돼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즘은 노트북들이 상향 평준화가 돼서 기본 성능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럽지만 DDR5 16GB 메모리가 단독으로 꽂혀 있어서 100%의 성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90%요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용량에서 문제는 없기 때문에 추후 여유가 된다고 하면은 메모리를 하나 더 설치를 해서 듀얼 채널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배터리 용량 51W시 3셀이죠. 역시 아쉽습니다. 물론 저전력을 생각한 설계라서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무게를 유지하면서 배터리 용량을 더 키웠다. 이거는 진짜 노트북 좋아하는 분들이라면은 참을 수 없는 포인트죠. 이 정도면요 보안에 진심인 거는 알았으니까 다음 버전에서는 배터리도 진심인 HP가 되기로 약속. 자, 이렇게 제가 살펴본 신형 라이젠 CPU를 탑재한 HP 엘리트북 공홈 기준 가격이 17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확실한 타겟층을 노리고 출시가 된 제품인데요. 향후 메인스트림 CPU를 사용해 가격이 낮아진 버전도 출시가 되었으면 하고요. CPU 말고도 전체적으로 너무 오버스펙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패널 성능이 좀 더 낮거나 기타 옵션들이 제거된 버전이 필요하다면 HP 프로북 라인업도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업무 생산성을 위해 보안이 중요한 이러한 노트북이 필요했다면 보안 관련 기능이 충실한 HP 라인업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보자고요. 안녕! 이렇게 마무리하니까 급 궁금해지네요. 2016년도에 비트코인을 하나만 샀었다고 하면은